안녕하세요. 베스트 매칭 오승현입니다. 프로악 얘기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또 다양한 버전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프로악 얘기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프로악 D2 이 스피커 얘기를 요 연말에 한번 어떤 앰프하고 다시 매칭을 하는 게 좋은지 다시 한번 얘기 좀 꺼내 보겠습니다. 네, 프로악은 저희가 아는 전형적인 80년대를 대표하는 영국 스피커죠. 시작은 저 스튜어트 타일러라는 분이 설립해서 79년, 하여튼 80년 이전에 이미 스피커를 만들어서 방송국용 모니터를 납품해서 그렇게 해서 명성을 날렸던 분이에요. 모든 그 스피커 제조사들이 시작이 그렇듯이 처음에 이름도 안 짓거나 회사도 설립 안 한 채로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입소문이 나니까 브랜드화 시키고 상품 규격을 만들어낸 게 보통은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프로악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프로악이 달랐던 부분은 80년대 영국 스피커들의 세계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처음부터 미국인들, 미국 시장을 어느 정도 의식한 제품 그 두 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바로 이 프로악이고 또 하나가 캐프입니다. 이 미국인들이 이 두 스피커는 영국 스피커라고 보기보다 영국에서 만든 인터내셔널한 글로벌한 소리, 자기들 입맛에 맞는다는 얘기겠죠.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리를 만든 두 개 영국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특히 프로악은 좀 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다이나믹스 있죠. 꽉 찬, 그러니까 마치 전체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밸런스를 갖추고 있지만 다이나믹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밀도감이 그 이전의 영국 스피커들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마치 그 테니스 공을 이렇게 땅 때릴 때 그런 아주 강렬한 그 밀도감이 꽉 찬 공기를 강하게 밀어내는 느낌? 프로악에서 그런 다이나믹을 처음 들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었고 미국인들이 그런 다이나믹스는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스피커 중에서는 없었거든요. 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스케일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벽면 가득히 이렇게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주로 이 미국 스피커들은 이랬었거든요. 근데 프로악은 오히려 좀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좀 굉장히 그 전체적인 사운드 자체를 한쪽에서는 밀도감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미국인들의 공간을 채워내는 이런 소리를 되게 잘 만들었었어요. 그게 굉장히 독특했죠, 그게. 그 오디오적인 소리와 음악적인 소리를 나눌 때 음악적인 소리와 오디오적인 소리를 거의 겸비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그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프로악입니다. 여전히 그 컨셉은 유지되고 있고요. 그 80년대 영국 스피커들 잠깐 볼까요? 크기들이 크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아주 큰 스피커들, 일반 가정이 아닌 좀 큰 저택, 성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노이 같은 큰 스피커가 일단 있었고 그런 스피커들의 저역은 밀도감보다는 스케일이나 아주 그 백로딩 혼 특유의 그런 현장을 전체의 그 스케일을 만들어내는 듯한 이런 베이스, 그러면서 또렷하게 나오는 그런 중고역,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그런 부드러운 소리까지 이런 걸 내주는 게 대형 스피커의 어떤 미덕이었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거를 작은 사이즈로 축소시켜서 역시 또 저역이 많이 나오는,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그런 스피커들이 영국 스피커들의 주류였어요.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고 그걸 대표하는 스피커가 바로 BBC 모니터들이죠. 여하튼 BBC 모니터들은 정확한 베이스라기보다는 사이즈에 비해서 양감이 많은 걸 지향하는 그런 쪽이 많죠. 근데 프로악이 좀 달랐던 거는 그런 스피커들에는 없는 아주 그 밀도감 있고 단단한, 마치 눈덩어리를 딱 꽉꽉 뭉쳐 던졌을 때 딱 어떤 목표물에 맞았을 때 그 밀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테니스 공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전의 영국 스피커들과 다르고 미국 스피커들에는 또 없는 그런 영국스러운 어떤 질감과 이런 걸 겸비한 채로 그런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다이나믹이 나왔단 말이죠. 그 시작이 바로 리스폰스의 2입니다. 리스폰스 2가 시작이 돼서 아래로는 1을 만들고 위로는 이제 2.5, 3.5 그래서 4까지 간 거잖아요. 4를 만드는 건 아마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했던 거라는 걸 대부분 짐작하실 거고요. 리스폰스 4가 나왔을 때 미국인들이 굉장한 열광을 했었죠. 근데 여하튼 시작이 됐던 리스폰스 2가 지금 쭉 그대로 진화해서
리스판스 D2까지 와 있죠. 그렇게 구분할 때는 D2D가 맞고, 이걸 리본으로 개량한 게 D2R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위터까지 개량한 버전까지 나와 있고, 참고로 최근에 프로악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다가 조금 정돈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사실은 리스판스보다 먼저 시작했던 건 타블렛이었는데, 타블렛은 리스판스만큼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채로 조금 리스판스보다 저가 제품으로 그렇게 쭉 흘러왔습니다. 타블렛은 지금 제품이 2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가 있었어요. 여기는 음색이 좀 많이 달라요. 스튜디오 시리즈가 딱 한 대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인 리스판 시리즈에는 모델이 7개인가 있죠. 이게 시작이자 가장 프로악 전체의 핵심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신설된 K 시리즈가 있죠. 케블라로 만든 K 시리즈 6모델이 있고, 그래서 가장 제품군이 여전히 많은 게 리스판 시리즈고, 초기에 이 회사의 시작이었던 89년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89년에 만든 리스판스 2를 그대로 약 34년째 계승해 온 그게 바로 D2입니다. 이 제품의 어떤 의미가 크죠. 오리지널은 여기도 백스트린이라는 속이 안이 투명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미드 베이스하고 스캔스픽 유닛을 많이 썼어요. 초기부터 실크돔, 패브릭돔 이런 걸 썼는데,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좀 더 좋은 거 쓰죠. 지금 그 유닛이 전부 시어즈제로 다 바뀌었어요. 일단 우퍼가 지금 가장 좋다고 하는 엑셀, 정확히 말하면 엑셀 마그넷 시스템이죠. 이 가운데 이만한 동으로 만든 페이스 플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글라스 파이버로 안쪽에 코팅을 한, 사실 이게 되게 정교하죠. 표면을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코팅을 한,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그런 미드 베이스, 6.5인치짜리 미드 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트위터보다는 좀 더 프로악의 어떤 전통을 계승한 부분이라서, 프로악이 이 리스판스 2의 신형을 만들 때마다 그런 걸 고심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차라리 새 모델은 만들기 쉽고 이보다 더 비싼 거는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오리지널 그 히트작 리스판스 2를 계속 다음엔 뭘 더 낫게 만들까, 이 스펙을 가지고, 이런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즈 엑셀까지 와 있는 미드레인지, 미드 베이스를 쓰고 있고, 트위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크돔 트위터 버전 시어즈에, 그 다음에 리본 트위터 버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그 실크돔을 그대로 쓴 거는 D2 혹은 D2D라고 부르고, 리본 트위터 쓴 건 리본 트위터의 R자를 따서 D2R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대로 아래로 내린 게 이제 D20R이고, 리스판 시리즈는 그래서 R 버전들을 다 업 버전, 사실 대역이 똑같기 때문에 업 버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뭐 이란선 쌍둥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트위터만 다르게 만든 R 버전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D2를 기준으로 하면 D2R이 D2보다 약 60만 원 정도가 비싸요. 리본 트위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D2R하고 D2가 대역이 똑같은데, 저역은 30Hz, 높은 초고역은 30kHz까지 그렇게 재생이 되고, 이 스피커의 어떤 공통점, 오랜 전통처럼 음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88.5dB인데 뭐 그렇다고 어려운 그 음압도 아닙니다만, 이 스피커의 미드 베이스에서 프로악은 대출력으로 빵빵 때려내고, 그 육면체 이 바디를 그 특유의 밀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꽉 채워줘야 되는, 그래서 풀 바디가 나와야 된다는,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 앰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에 5국관 앰프들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시연하거나 처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매칭해서 리뷰를 할 때나 항상 썼던 앰프가 오디오 리서치였어요. 초기 한 20년 동안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디오 리서치랑 뭐 이렇게 서로 매칭하는 관계는 서로 좀 소원해져 있고, 근데 여전히 프로악 리스판스 2를 그 650 같은 5국관으로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를 좀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원래 나려고 제작했던 앰프였구나, 그런 스피커였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시점에도 이렇게 응용을 해보면 지금도 그런 앰프들이 사실은 대단히 잘 맞긴 해요. D2R 규격 정도를 잘 채워줄 만한 앰프 중에 대표격인 그 NAD가 있어요. NAD의 658, 298 조합. 이 조합이 프로악 외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런 스피커의 드라이브에 아주 잘 맞습니다. 드라이브도 뛰어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왜소해지지 않고 아주 그 풀바디를 내면서도 고역의 질감을 살려준다고 그렇게 통칭하면, 이렇게 왜소해지지 않고 너무 또 지나치게 강한 에너지나 너무 좀 첨예한 이런 세부 묘사가 아닌
그냥 질감을 아주 잘 살려주면서 자연스러운 고역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조합으로 이 NAD의 C658 조합이 최적입니다. 앰프 조합 가격이 약 600만 원대 후반? 7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가격대인데 실제 구매를 하는 가격, 소리샵내 뭐 회원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스피커 가격이랑 비슷해요. 한 500만 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가장 최적의 앰프를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앰프를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하여튼 그저 대표적인 조합으로 그 제품을 뽑고 싶습니다. 리스판 시리즈 D2는 베이스만 잘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그 소위 음조적인 보통 이제 토널 밸런스라고 하죠. 베이스의 양감과 그 음량만큼을 그대로 연장시킨 일체감 있는 중고역을 내려면 이보다 싼 D클래스 앰프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베이스의 어떤 쾌감은 좋은데 중고역에서의 그와 거의 같은 그 정도 높이로 나와야 되는 품질이 그런 중고역은 살짝 훼손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앰프를 좀 투자해야 NAD 658보다 조금 윗급의 어떤 D클래스 앰프를 쓰는 거는 찬성인데 그 아래쪽 걸 쓰는 건 조금 이 D2를 제대로 감상하는 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AD 658이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리스판스 D2는 658만한 조합이 흔치 않습니다. 이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보자면 여하튼 그렇게 조합을 해서 풀 바디로 중고역의 질감을 아래쪽 베이스에서는 그 소위 특유의 그 숨가쁜 그런 미드 베이스, 그 탄력 넘치고 밀도 높은 이런 걸 듣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를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탠드 거치형이기 때문에 이 뛰어난 다이나믹을 살려줄 만한 아주 중량감 있고 묵직한 스탠드가 필수예요. 이거를 북쉘프 이런 말만 그냥 여전히 기억을 하고 그냥 이런 책장 어딘가 이렇게 서로 올려놓은 양쪽에 그냥 올려놓는다든가 그냥 책상에 심지어 올려놓고 들으시면 굉장히 듣기 힘든 그런 베이스가 울려 퍼질 거예요.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양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듣는 스피커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아주 단정하게 딱 움켜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묵직한 그런 스탠드를 하나 꼭 마련해서 처음부터 그걸 고려하시고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프로악이 어쩌고 저쩌고 오래됐고 이런 말들이 많지만 어느 날 프로악 D2를 딱 들어보면 야, 이 스피커 하나로도 최근에 나온 뭐 신소재로 만들고 이렇게 뭐 엄청난 그런 육중한 인클로저를 만든 스피커들하고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소리를 들려줄 거예요. 리스판스 D2 그렇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맞추고 앰프를 이 스피커의 컨셉을 맞춰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여전히 지금 시점에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훌륭한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 하나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펙도 그렇지만 스피커 곳곳도 대단히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작한 거. 음질적으로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스피커 뒤에 단자가 전부 로듐 코팅을 했어요. 로듐이 이제 뭐 보기에도 반짝거려서 좋지만 음질적으로 산화에도 굉장히 탁월해서 오래 써도 그게 좀 음질 열화를 가져오거나 다른 스피커 케이블 쪽에 있는 단자하고 결합했을 때 그 결착력 같은 것도 대단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인클로저, 이 플라이우드라고 해서 곁에 무늬목을 붙인 게 아니고 나무를 씁니다. 전체를. 얇은 나무를 최종 저 바깥쪽에 쓰는데 그게 저희 늘 얘기하지만 보트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예요. 물에도 이렇게 휘임 특성, 습기가 들어가도 휘임 특성이 좋고 잘 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래 써도 견고하게 모양이 틀어지지 않고 음이 새이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특유의 풀바디를 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체 나무의 그 이음새 부분에 비투맨이라는 그 아스팔트 그 포장할 때 쓰는 그런 아주 끈적끈적한 걸로 이렇게 딱 발라서 실링을 합니다. 완전히 실리콘처럼. 사실은 안쪽이 거의 완벽하게 밀봉이 된 그런 육면체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연말에는 또 막 풍성하게 이렇게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늘 잊어버리는 이런 시간도 있지만 신년에 또 아주 새로운 신년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때는 또 굉장히 좀 웅장하고 이런 그런 음악들 되게 듣고 싶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잘 맞는 스피커라는 거. 연말 연시에 쭉 이렇게 연말부터 연시까지 그렇게 해서 1년을 쭉 듣는 스피커면 더 좋고 이때 좀 더 가깝게 당겨지는 그런 스피커. 신년을 새로 맞이하는 스피커로 한번
오랜만에 프로악 리스폰스 D2 한번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프로악의 리스폰스 D2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